또 한 번 세팅이 끝나면 1년, 2년 동안 손이 안 간다.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직장인분들이 부업, 엔잡으로 할 만한 아이템이 되죠. 최근에 제가 세팅을 도와드렸던 직장인분은 3주 만에 월 28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별도의 노동력이나 시간 투입 없이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이렇게 되어야만 부업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지가 않고 돈을 더 버는 만큼 내 시간이나 노동력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 방향은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역대 최대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직장인인데 부업을 안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내 좌측 또는 우측에 있는 사람 중에 1명 이상은 무조건 부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내 월급이나 직장에 대한 안정감 이런 것들은 그에 맞춰서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업, 엔잡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은 수입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데서 월 200~300만 원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나 부업으로 뭔가 더 해서 수입을 늘리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게 문제예요. 솔직히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녹초가 되는데 그 와중에 추가적으로 부업을 한다는 게 절대 만만치가 않죠. 부업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집안일을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육아도 해야 되니까 정작 남는 시간이 진짜 없어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가게 일에 전념하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별도로 시간을 내고 노동력을 투입해서 다른 부업을 한다는 게 말처럼 잘 안 되고요. 이럴 때 좋은 대안이 되는 게 무인 창업입니다. 물론 모든 무인 창업이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무인화가 안 이루어진 업종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무인 매장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무인 매장이라고 하면 내 시간이나 노동력이 직접 투입되지 않아도 운영이 되니까 직장 일이나 자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무인 창업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소자본 고효율 창업이 가능하다고 알려진 아이템들은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스터디 카페, 파티룸, 댄스 연습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장점들이 많고 좋은 아이템들이지만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엔잡으로 적합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셀프 빨래방 이런 무인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불특정 다수가 내 매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365일 24시간 내내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안에서 술판을 버리거나 전자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 뉴스를 보니까 어떤 무인 꽃집에서는 만취한 한 손님이 들어와서는 꽃을 다 뜯어먹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무인 매장이냐는 거죠. 회사에 있다가 갑자기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집에서 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나가봐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면 스터디 카페는 무인 카페나 무인 판매점 이런 아이템들처럼 생활 동선상 걸려있는 건물 1층에만 입점하는 게 아니라 상가 상층부로 주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객이 있다고 해도 1층 가게로 들어가지 건물 상층부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서 위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일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4시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인 건 마찬가지라서 관리형 스터디 카페처럼 상주 인원을 두지 않는 이상 직장인 부업으로 가장 적합한 아이템은 못 되는 거죠. 다음으로 파티룸, 댄스 연습실 이런 공간 대여형 아이템들이 있는데 파티룸이나 댄스 연습실은 네이버나 스페이스 클라우드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방문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건 아니에요. 예약을 완료한 특정 손님만 응대를 하는 거고 요즘에는 예약 연동이나 자동 문자 발송 이런 툴들이 많아서 매번 예약 확인하고 응대하고 이렇게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무인 판매점들보다는 좀 더 낫다고 보기는 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파티룸, 댄스 연습실 이런 공간 대여 시설들은 판매 단위가 대부분 시간 단위 아니면 길어도 일일 단위이다 보니까 체크인, 체크아웃이 너무 잦습니다. 공간이 한번 팔리고 나면 다음 사용이 개시되기 이전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청소 텀이 너무 짧다는 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물론 사용자분들이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고 가면 다음 사용 전에 굳이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반드시 관리자가 들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저 역시 추가적인 수입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에어비앤비, 33M2, 셀프 스튜디오 같은 무인 매장들을 운영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효율이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아이템들을 거쳐서 무인 음악 연습실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무인 연습실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인 연습실은 일단 특정 대관 인원만 출입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가게에 드나들지 않고요. 그리고 계약 단위가 시간 단위나 일일 단위가 아니고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예요. 한 번 대관 세팅이 끝나면 6개월, 1년 동안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말이 6개월, 1년이지 사실 연습실 쓰는 분들의 평균 대관 기간은 2년이에요. 이게 한번 연습실 들어오실 때 엄청 무거운 업라이트 피아노, 미디 장비 이런 걸 다 갖고서 원룸 이사하듯이 오시기 때문에
연습실을 옮긴다는 게 무슨 헬스장 옮기듯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분들 입장에서 전환 비용이 높은 아이템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 효율이 높은 아이템이 되는 거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지도 않고 또 한 번 세팅이 끝나면 1년, 2년 동안 손이 안 간다. 이 정도가 되면 진짜 직장인분들이 부업, 엔잡으로 할 만한 아이템이 되죠. 저는 무인 창업과 공간 대여의 장점만 뽑아서 갖고 있는 유일한 아이템이 바로 이 무인 연습실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고랑 예대에서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연습실에 매년 돈 몇백만 원씩 쓰는 게 진짜 아까웠거든요. 10년 이상을 썼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오랫동안 다양한 연습실들을 써본 경험이 제 사업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연습실 사용자들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지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힘을 줄 곳에 주고 뺄 곳에 빼서 최대한 시공비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가성비 있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제가 개업 5년차 부동산 소장이기도 한데 연습실 창업하실 분들 상가 매물을 직접 찾아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더 최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데이터가 쌓이니까 점점 더 잘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최근 제가 창업을 도와드린 분들은 이 무인 연습실 창업을 통해서 평균 월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만들어내고 계시고요. 이 중에서 특히 성과를 잘 내신 분들은 건물 임대차 보증금 포함해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소자본으로 세팅을 끝내신 분도 계세요. 무인 창업이나 공간 대여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고요. 성수기 비수기 없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부업 채널을 만들어 보고자 하시는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